2016년 3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12.5%, 랭킹으로 알아보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로 청년 실업률은 낮추고 취업률은 높이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랭킹쇼 잡 위클리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랭킹쇼 잡 위클리! 네, 4월은 대기업 공채 시즌 기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취준생들 평소보다 더 가슴 졸였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님. 네, 지금 4월 같은 경우에는 주요 5대 그룹사의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가 발표가 났고요. 인적성 시험도 치러졌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접 당일날 인적성 시험까지 같이 이루어지고요. 이번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시험 응시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취업의 관문이 좁아지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준비생이 뽑은 인기 직업 베스트 5와 취준생 애인이 뽑은 내 연인의 직업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직업이 11,00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취준생들과 취준생 애인분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랭킹쇼 잡 위클리! 사막에서 마라톤을 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랭킹쇼 잡 위클리에서 준비한 오아시스 같은 오늘의 주제, 취준생과 취준생 애인이 뽑은 인기 직업 베스트 5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한서희 씨, 한정현 씨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정현 씨가 2학년이고 서희 씨가 3학년인데 아무래도 2학년인 정현 씨보다는 3학년인 서희 씨가 취준생이라는 단어는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이제 부모님께서도 슬슬 말씀을 좀 하시고 친구들도 보면은 인턴을 한다고 휴학을 하거나 뭐 영어 공부를 한다고 휴학을 하거나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압박감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현 씨, 보통 4학년 선배님들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왜 과마다 과실이나 과방이 있잖아요. 저희도 과실이 있는데 4학년 선배들이 그렇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학교 선배님들 좀 뵀는데 얼굴에 취준생 이렇게 박혀있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네. 네,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좀 바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우리나라의 취준생 숫자가 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2%나 된다고 합니다. 1999년에 실업률 통계를 조사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근데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 단념자나 취업 준비생을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만 60만 명, 청년 실업자가 한 39만 명 정도 네. 될 정도로 엄청난 실업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 졸업한 이후에 바로 직장을 구하는 기간도 상당히 늘어나서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말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진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되네요. 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청년 실업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취업 대란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 어떤 직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지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도 한국직업방송과 또 취업포털 커리어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취준생이 뽑은 인기직업 베스트 5와 취준생 애인이 뽑은 내 연인의 직업 베스트 5를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이 랭킹을 보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내 남자친구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무직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직, 네, 네. 너무 지나치게 바쁘지도 않고 뭐 근무 시간이 크게 유동적이지도 않은 그런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무직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데이트하려면 또 시간이 좀 규칙적이어야 편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정현 씨는요? 네. 저는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서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에서 종사하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이상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럼 5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준생이 뽑은 인기직업 베스트 5 5위입니다. 네. 네. 참여 인원 10%를 차지한 서비스업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업종 중 하나인 서비스업.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들은 63만여 명이라는데요.
그중 서비스업에 일하는 청년들이 59만여 명. 놀랍지 않으십니까? 최악의 청년 실업난 속에서도 서비스업을 취업 준비생들이 인기 직업으로 뽑은 이유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서비스업이 취준생의 인기 직업 5위에 올라간 이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 생산액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요즘 서비스업이 좀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경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어떤 기술 경쟁력 격차들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또한 이제 인공지능과 IT 기술이 진화되면서 제조 현장의 무인화, 자동화 이런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지금 진행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서비스, 특히 이제 뭐 금융이나 콘텐츠, 보건, 의료, 관광, 여행, 다양히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요즘 취준생들에게 좀 주목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은 이제 면접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면접 팁 같은 거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이 외모가 아무래도 네. 좀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우리 지아 씨가 상당히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외모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얘기도 네, 맞아요. 하셨습니까? 네. 예, 그만큼 이제 외모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면접에서 기업에서는 뭘 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기업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의 어떤 기업 문화나 인재상과 잘 부합하는지,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입사에 대한 의지, 열정,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마지막에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인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태도 측면인데, 태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마인드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14년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불시착했을 때 그 승무원들이 보여줬었던 고객 중심의 사고, 이것은 이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이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 접점에서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통해서 면접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현 학생은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네, 서비스업 쪽에 이제 종사하려면 특히 외국어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외국어 능력은 이제 서비스 시장도 상당히 개방화되었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한 100만 명이 되고, 우리나라를 한 해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 1,300만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서비스의 대상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훨씬 더 많은 네, 거죠.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외국어 구사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업 쪽에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외국어 공부에 좀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꼭 서비스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많이 가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취업을 할 때 도움이 좀 될까요? 그 해외 연수를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왜 해외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 좀 우리나라 기업들 같으면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좁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략을 세울 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어떤 글로벌 역량들을 갖추기를 또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역량을 쌓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서 이 해외 경험, 해외 연수 경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네. 단지 어학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해외 연수를 간다라는 것은 그다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어학을 준비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이 충분하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해외 연수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CS 전형이라는 것은 스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네. 뭐냐면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스펙 쌓기에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네, 소리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그 어학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가 있죠. 네. 그러지만 이제 뭐 어학이 굳이 중요하지 않은 직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이 서류 전형 과정에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제한 그런 이제 채용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어학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서비스업 쪽으로 진출을 하려면 우선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단 적성에 가장 잘 맞아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관련 학과를 전공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호텔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네, 대표님? 호텔. 네. 네, 외모는 호텔 근무를 안 했을 것처럼 아니, 어울려요, 보이는데. 대표님. 아, 그래요? 네. 의외인데. 잘 어울리시는데.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제가 근무했었던 호텔 같은 경우에도 호텔 종사자분들의 대다수가 사실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관련 분야, 지원 분야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과 연관된 전공을 했던 분들을 기업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고 우대사항에 그런 것들을 이제 넣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대표님도 호텔리어로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가 이직을 하신 건데 그럼 전공이랑도 안 맞고 적성에도 안 맞아서 이직을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저 이제 호텔 근무를 하면서 정말 이제 호텔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가 요구되는 그런 이제 산업 분야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제가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부족하구나 라는 네. 것을 많이 느꼈고요.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우리 그 말씀하셨듯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적성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 마인드라는 것이 저는 일정 부분 그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배워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남을 배려하고 내가 그 맡고 있는 고객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마음들은 좀 어느 정도 자기 적성이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서비스업이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적성이라던가 본인의 전공을 잘 살리는 것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취준생 애인이 뽑은 내 연인의 직업 베스트 5 5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를 차지한 IT계인데요. AI 시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기술의 변화가 빠른 만큼 일자리의 변화도 가장 빠르다는 IT 업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과연 문명이 발전할수록 IT 업계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인가. IT 업계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IT계는 지난주 방송에서 유망직 중 1위에 뽑혔었어요. 그런데 내 애인이 직업을 갖는다면 IT계가 5위에 올라갔어요, 대표님.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학생들 먼저. 아마 너무 바빠서 그러지 않을까요? 좀 바빠서. 네,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여건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네, 우리 정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IT는 되게 전문적인 그런 분야잖아요. 근데 저는 문과 중에 문과 상문과여가지고 네. 뭔가 그런 IT 계열의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잘. 네. 좀 직업의 특성상 바쁘고 네. 좀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학생분들 얘기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트렌드라든가 기술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빠른 네. 그런 이제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노키아라는 회사, 네. 핸드폰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했었던 회사인데 이 스마트폰으로 핸드폰 시장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이제 몰락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든 기업이라는 것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인터넷 포털 업체의 선두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야후 업체, 네. 야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매물로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네. 최근에 어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업체들의 어떤 그 기술적인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IT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술적 변화나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 네. 굉장히 많이 요구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애인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박한 점수를 주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 IT 업계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매력적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높은 연봉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싶어요. 네. 우리 정현 학생 정보력 아닐까요? 네. 정보력. 네.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IT 분야는 전문 기술을 갖춰야만이 이제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시간과 노력, 학습이 요구되는 분야다. 그러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높고요. 일단 두 번째는 요즘은 이제 IT와 관련한 기술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기술들이 사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IT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 IT 분야에 대한 고급 인력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연봉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제 좀 네. 형성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맞아요. 이 기술을 가진 분들이 또 이민하기 좋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이제 IT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입사를 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연봉은 어딜 가나 빠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5위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취준생이 뽑은 인기 직업 베스트 5 4위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요, 12%를 차지한 교육계와 IT 업계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교육 트렌드는 학교 안의 교육, 입시 제도, 미래 교육, 인성과 감성 교육인데요. 10대의 열정과 꿈을 키워주는 교육계.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감이 필요한 교육자의 길.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직업의 안정성을 생각해 인기 직업으로 손꼽힌다는데요. 아이들이 전해주는 감동을 먹고 사는 교육계의 길을 지금 함께 걸어보시죠. IT는 방금 얘기를 나눠봤고요. 교육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 교육계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교육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교육 분야와 사교육 분야로 네. 나눠볼 수 있는데 공교육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제 교수, 선생님 이런 분들 그거 다 이제 교육업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뭐 한국 창의재단이라든가 뭐 네. 교육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뭐 다 이제 교육업계에 공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이 사교육 분야가 사교육 전체의 산업 규모 자체가 한 35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 네. 직접적으로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컨텐츠를 기획하고 강의를 기획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이제 업종이나 직무도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교육적 분야도 상당히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공무원보다 더 몰리는 게 대학교 교직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 엄마께서도 항상 저한테 저희야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공무원 시험 경쟁률에 막 2배, 3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모집에서 28명 이제 채용을 하는데 한 2,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예, 경쟁률은 한 73대 1 정도 네. 되는데요. 뭐 주요 사립대학교 경쟁률 뭐 최근에 이제 뭐 한양대나 건국대 이런 데도 채용을 진행하고 했었는데 한 200대 1, 뭐 250대 1. 와. 그러니까 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쟁률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쉽지 않은 그런 관문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현 학생 궁금한 네, 그러면 점은요? 네. 그 대학교 교직원의 인기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런 그 경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트렌드와 그 다음에 요즘 분들 우리나라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근무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긴축에 드는데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직원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직업적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잘 맞다.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이제 형성되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선호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철도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네. 지금도 저를 보면 공무원 시험 공부하라고. 네. 그 정도로 뭐 이 네. 공무원이나 공기업 뭐 이런 교직원 인기가 높은 것은 사회 어떤 분위기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그 연봉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연봉은 궁금하거든요. 뭐 지금 알려지지 않은
그 학교들이 많은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3천 초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 네. 뭐 건국대학교는 한 3,90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중견기업 이상, 뭐 대기업 와.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이 개인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거나 이 초봉이 좀 높게 시작하라는 점이 네. 이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 과외를 하다가 좀 일의 즐거움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다고 또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대표님? 네. 친구분 학원 그- 운영은 잘 하고 계세요? 그게 그 생각처럼 쉽지 않고 돈이 일단 잘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 학원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학원 산업도 이 교육 대기업들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혼자 학원 운영에 뛰어들었을 때는 대기업과 경쟁력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학원도 어쨌든 경영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 매출과 좀 고려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원장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학생이 돈으로 보인다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하시는데 네. 이게 뭐 교육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업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에 대한 원장님과 선생님의 어떤 그런 고민들도 있겠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뭐 또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학원이 근무 시간이 일반 직장인들하고 틀리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아무래도 네. 이제 학원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무 시간들이 일반 직장인과 틀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정윤 학생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네, 제가 과외도 해봤었고 학원 강사 일도 해봐서 이쪽 일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되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수업 전에는 준비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수업하고 나서는 이제 책임감이 엄청나게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뭔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나한테 이런 자질과 열정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현 학생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 그 교육업계라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사명감이 없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이제 편해 보여서 선생님을 희망했다가 이 학교 현장에서 그런 사명감과 학생들 그 지도 사이에서의 어떤 그 괴리 이런 부분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떤 일이든지 열정이나 이런 책임감은 자신의 능력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취준생 애인이 뽑은 내 연인의 직업 베스트 5 4위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7.5%를 차지한 문화예술계인데요. 한류 열풍의 주역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는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감성을 표현할 수 없는 직업으로 손꼽히는데요. 최근 드라마, 영화, 음악, 미술 등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증가하는 추세. 때문에 문화예술의 산업화는 곧 관광산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와우, 언빌리버블. 저도 유대의 서상사 참 좋아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화예술계의 직업까지 샅샅이 파헤쳐봅시다. 문화예술계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과거에 문화예술계 하면 흔히 이제 뭐 대학로 연상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영세했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이제 문화산업계 같은 경우에도 산업적으로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의 선호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배우, 뭐 가수, 뭐 이런 게 네. 이제 되겠다. 뭐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뭐 몇백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비단 뭐 이런 가수, 뭐 연기자 이런 뿐만 아니라 방송, 그 영화, 음악,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공연 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이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뭐 콘텐츠 기획이나 음악 기획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뭐 조명 감독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그것을 이제 웹적으로 이제 올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어떤 판로를 개척하시는 마케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방송이나 연극이나 뭐 음악 미술 이런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분야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문화예술계의 직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뭐 박물관이나 전시들을 이제 기획하는
학예 연구사라는 혹시 직업 들어보셨나요? 학계 연구사. 아니요, 저도 처음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네. 들어보셨죠? 예, 그런 이제 직업도 존재하고요. 더 생생할 수 있는 직업은 이제 악보 담당자라고 이제 뭐 음악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의 컨셉에 맞는 음악을 선곡하고 편곡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이제 그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갈수록 발전하고 세분화될수록 이 직업군도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문화예술계 쪽 남자친구를 사귀면 다정하고 섬세할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너무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MC님이 네. 그런 남자친구를 사귀면 어떨 것 같으신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사실 제가 문화예술계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공감대 형성도 잘 되고 힘들 때 뭔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일단 그보다 저는 남자친구를 먼저 만들어서 이런 대화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아, 네. 저를 두 번 죽이시니까요. 네. 네,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취준생이 뽑은 인기 직업 베스트 5 3위는요. 네, 13%를 차지한 경영계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면 그만큼 기업의 채용 여력이 많아진다는 경영업계.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최근에는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오호, 그럼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볼까? 관심 있는 취업준비생 여러분, 여기 모여라. 경영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이 드라마의 멋진 남자 주인공이 호텔 경영을 하거나 뭐 레스토랑 경영을 하거나 회사 운영을 하는 모습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아, 우리 학생분들이 흐뭇해 하시는데. 네. 제가 한번 우리 지아 씨한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영리 기업들이 한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몇천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나라 영리 기업이 한 550만 개 됩니다. 550만 개요. 1인 기업 네. 포함해서요. 근데 우와, 1인 기업 네. 비중이 한 82%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뭐 주식 상장돼 있거나 코스닥 등록돼 있는 회사는 약 한 2천여 개 되고요. 아, 제가 그래서 몇천 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군요. 네, 네. 하여튼 뭐 이 경영이라는 것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특정 어떤 제품군을 이제 그 생산하는 이제 제조업체든 서비스 업계든 그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현 학생 혹시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네, 창업도 일종의 경영이잖아요. 저도 사업을 하는 게 꿈인데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를 그렇죠. 포함해서. 네. 네, 그래서 혹시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창업에 관심 있으시죠? 네. 요즘은 이제 그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다양하게 이제 펼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2016년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 취업 관련한 정책 분야는 크게 이제 8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창업 교육, 이제 창업을 하려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관련한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을 했었던 분들의 이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 그다음 창업에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금 지원. 이걸 어떻게 팔지에 대한 판로에 대한 부분 이런 8가지 그 분야에서 총 70여 개 정도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자세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중소기업청이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보면 2016년 창업 지원 현황이라는 네. 그 공고문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 지원 예산이라든가 지원 기간,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취준생 애인이 뽑은 내연인의 직업 베스트 5 3위도 알아보겠습니다. 12%를 차지한 경영계. 처음으로 이렇게 같은 답이 나왔는데 뭐 내 남자친구가 경영을 해서 성공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렇죠. 네. 정말 행복한 얘기겠죠. 네. 아, 정말 이 멋진 남자친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경영을 했을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비율은 극히 낮죠. 네. 이제 극히 낮은데 이제 네. 흔히 창업을 성공했었던 분들의 창업 성공 노하우를 물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아이디어, 두 번째가 이제 사람, 세 번째가 이제 돈이죠.
근데 많은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춰서 네, 창업을 맞아요. 하세요. 좀 뭔가 남들과 네. 다른 생각을 하면 네. 빨리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금방 돈 벌 것 같고. 네, 그죠?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예, 제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네. 취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시 이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디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서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창업에서 어떤 그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잘 확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이제 그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코워킹 할 수 있는 그 장소들도 많이 이제 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활용하면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또 잘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돈을 투자받기 이제 주로 이제 뭐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엔젤 투자자들한테 이제 창업 그 투자를 많이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엔젤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안 주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요즘 이제 올해부터 이제 도입된 제도가 뭐냐면 지분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라고 있어요. 아, 지분을 그렇죠. 직접 넣을 수가 그렇죠. 있는 내가 이제 건가요? 법인을 설립하면 네. 일반 이제 그 사람들이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을 것 같다, 뜰 것 같다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소액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제도들도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의 창업 지원 자금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제도라든가 엔젤 투자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면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요즘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적어도 할 수가 그렇죠. 있다는 예, 건가요? 그렇죠. 나이에 제한도 없고요? 나이 당연히 나이 제한은 있나요? 예, 그 회사의 비전에만 공감하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창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네.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3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12.5%, 랭킹으로 알아보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로 청년 실업률은 낮추고 취업률은 높이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랭킹쇼 잡 위클리. 제가 오늘 이렇게 취준생 인기 직업 베스트 5를 준비를 하면서 취준생 애인이 뽑은 내 연인의 직업을 같이 준비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인생의 직업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중요하죠. 저희 둘 다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데. 네, 안타깝네요. 네. 없는 이유가 눈이 높아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왜 없는 거죠? 그러게요. 왜 없을까요? 네, 봄도 오고 꽃도 피는데 저희한테도 좀 꽃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취준생들에게 연애가 사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냥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데이트하는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서유 씨는요? 저는 근데 좀 사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취준생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럼 우리 서유 씨는 내년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취준생일 때 같이 준비를 하면 지금 되겠네요. 네. 미리 만나야 그때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취업 준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하나에 집중을 해도 사실 될까 말까인데 네. 다른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근데 사실은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가 밥 사면 내가 밥 살게 뭐 그다음에 내가 밥 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서 또 싸울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요즘 같은 이런 취업 대란에는 연애도 사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취준생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내가 지원한 기업과 그 직무와 관련해서 현재 이 기업과 이 직무 분야에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연애하고 계시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으세요? 뭐 면접이나 서류나 많이
지원을 하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럴 때 좀 위로를 받거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안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단점은 약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좀 시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취업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연애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하면은 데이트하게 되고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자소서 쓰는 것만으로도 바쁜 것 같아요. 네. 취업 준비하는 도중에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용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 스스로 충당해야 돼서 연애를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돈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서 좀 미루는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취업과 연애를 동시에 하기에는 사실상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돈이 들고 또 자소서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것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연애를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사귀어 온 거라서 지금 한 교제 기간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만나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하시는 일에 많이 시간을 뺏길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연애를 하고 싶으세요?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놓은 건 없는데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냥 알콩달콩 그냥 그런 느낌, 네, 그냥 그 느낌만 갖고 있습니다. 힘들 때 좀 기댈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힘드신가요? 다 힘든데 저는 자소서가 힘든 것 같아요. 자소서를 써도 다 통과되는, 뭐 잘 통과도 안 될 뿐더러 이제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건지 그 척도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자소서를 쓰는 것도 힘이 들고 그 서류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서 그 불합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기업에서 명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만약에 그 부분을 명시해준다면 제가 보완을 해서 또 다시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그래도 한 몇 번 보긴 했는데 예,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말도 그러니까 생각은 좀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이 되게 필요한데 지금 이제 상반기를 준비하는데 이게 뭐 서류 같은 게 안 되고 그랬을 때 자소서를 쓸 때 내 경험이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경험이 부족해서 좀 더 뭔가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자격증을 더 따야 되고 어떤 아르바이트나 뭐 인턴 경험을 해봐야지 그 다음번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지금 상반기 준비하면서 또 내 다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하반기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압박감이 좀 듭니다. 많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뭐 공대생이니까 취업 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냥 결과적으로는 문과보다는 이과가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뭐 또 요새 공대 쪽에서도 뭐 조선이나 플랜트 쪽 자체가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워낙 많은 공대생들이 또 한 해마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문과나 이과나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네. 주변에 이제 문과니까 이과분들 만나면 그러니까 취업 잘 돼서 좋으시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 공대분들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공대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문과 입장에서는. 제가 또 준비하는 직무도
회계 직무이다 보니까 비전공자로서 아무리 자격증이나 뭐 실무 경험을 갖췄어도 서류상에서 넘기 힘든 벽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게 됐고, 공대생의 경우에는 과가 아무래도 좀 다른 문과에 비해서는 좀 채용 인원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떤 점 느끼셨어요? 제가 좀 너무 이상적인 것만 생각을 했었나 네. 봐요. 지금 들어보니까 뭐 부담스럽다, 뭐 시간이 없다, 네. 이런 좀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일단 3학년인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있는 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내년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바뀔 수 같네요. 있겠죠. 네. 우리 정연 학생은? 요즘 사실 너무 바쁜 그런 세상이어서 사랑하기도 바쁘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슬프게 취업 때문에, 그런 준비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사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하는 네. 현실이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참 요즘 세태가 조금 안타깝긴 해요. 제가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무수하게 많은 헌팅을 했었거든요. 많은 헌팅을 해서 사귀어 보려고. 아니, 헌팅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헌팅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일 후회해야 되는 게 사실 대학 다닐 때 연애를 못 해본 게 가장 후회돼요. 계속 실패를 하셔서. 그러니까 계속 네. 이상하게 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지금도 항상 이제 좀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한번 해보는 건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최근에는 뭐 기존에 이제 사랑을 해오셨던 분들이면 뭐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아직 만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취업 준비 기간에는 취업 준비에 좀 집중하는 것들도 굉장히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취업 이후에 또 뭐 연애를 또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실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정보 교환도 하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뭐 무조건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취준생이 뽑은 인기 직업 베스트 5 2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16%를 차지한 전문직인데요. 과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기술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일명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등 시간이 흘러도 전문직의 인기는 줄어들지 않는데요. 평생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 전문직. 그럼 나도 한번 자격증 공부를 해볼까? 그런데 뭐 자격증 따기가 그렇게 쉽나요? 일단 우리 전문직에 대해 살펴나 보자고요. 전문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높은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기술직도 전문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문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그 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분들은 이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 하고, 자기가 어떤 전문 기술, 어떤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뭐 그것이 네. 이제 뭐 웹 프로그래머도 있고 뭐 굴삭기 기사도 될 수가 있고요. 요리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이제 자기 분야의 어떤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그럼 혹시 뭐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그런 전문직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실 분들은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관심을 저는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런 관련 기술이잖아요. 이제 이쪽 분야는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전문 분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기후 변화, 환경, 생태 이런 쪽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직도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나 뷰티 쪽 분야도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좀 저도 이렇게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요즘은 이제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쪽과 관련된 분야도 네. 상당히 이제 좀 전문직으로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취준생 애인이 뽑은 내 연인의 직업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요. 21%를 차지한 사무직인데요.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취업준비생이 뽑은 인기 직업 1위 사무직. 그러나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가장 먼저 감소하는 일자리가 바로 사무직이라는데요. 경제 한파에도 사무직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 사람 여기 붙어라. 아까 사무직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무직이라는 게 지금 2위에 올라갔는데 어떤가요, 대표님?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직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이제 네. 기업이란 조직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한 4,5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공기업마다의 고유의 어떤 설립 목적과 취지가 있죠. 그 설립 목적과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직무들이 있겠죠. 그 필요한 직무들 중에 이제 사무직이 있는 거고요. 그 사무직 내에는 인사, 기획, 홍보, 마케팅, 재무 이런 여러 가지 직무들을 흔히 이제 사무직이라고 네. 이제 부르는 거고,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사기업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 사슬상에서 필요한 경영 지원 직무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흔히 그런 경영 지원 직무들을 우리가 이제 사무직이라고 네. 부르는 거죠. 예. 네, 지금 애인이 뽑은 직업 2위를 알아봤는데 바로 취준생이 뽑은 직업 1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공개되면 왜 바로 공개를 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위는요? 20%를 차지한 사무직입니다. 이렇게 지금 취준생이 뽑은 직업과 내 애인이 뽑은 연인의 직업이 같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사무직을 선호하는 이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 사실 제가 이제 경제학과지만 어떤 직무를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인사 업무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뭐 영업을 해도 제가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들었지만 네. 영업 직무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저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무직을 선호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유교적 문화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회사 내에서 승진이나 보상에 있어가지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들. 그 다음에 사무직이 기업 조직 내에서 약간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 환경적인 측면도 좀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네. 난방시설 밑에서 네.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근무 환경적인 측면도 사무직 선호 현상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구조조정이나 경제 한파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 가장 위험한 게 사무직이잖아요. 근데도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요. 23살 여직원이 입사 1년 정도 됐는가? 그 여직원이 이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뉴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지 않은 부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영 지원 쪽이죠. 그런 쪽 부서가 우선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대상에 이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연하게 사무직을 선호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이나 어떤 빅데이터 이런 관련 기술들이 진화되고 기업에서 핵심 직무가 아닌 그 비핵심 직무 같은 경우는 외주화를 하는 그런 경향들을 봤을 때 사무직이 향후 계속 이렇게 선망의 직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네.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낼게요.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건강에 더 안 좋을지, 서서 일하는 직업이 건강에 더 안 좋을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서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등도 아프고 벌써 그래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만 좀 바르게 앉는다면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반대인데요.
지하철로 학교 가는 데만 1시간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인천이라서, 네. 인천에 살아서. 그래서 앉아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너무 아픈데 앉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등교를 하는데도 허리가 아프고. 등교하는데도 힘든데 일을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앉아서 주로 일을 해서 그런지 네. 배만 나오더라고요. 앉아서 일하니까 네. 예,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정답은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직업도 건강에 좋지 않지만 서서 일하는 직업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앉아서 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방금 나온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직은 고질적인 허리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또 2배나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어도 한 5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본인의 건강에도 좋고 또 업무 능률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운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뭐 요새 취준생들한테는 건강도 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기업 면접에서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야근을 해도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면접관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건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할 때도 체력적인 부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여학생들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인이 쌓아온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건강 관리를 평소에 아주 꾸준히 잘하는 것도 자신의 스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 남은 취준생 애인이 뽑은 내 연인의 직업 베스트 5 1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요. 32%를 차지한 전문직인데요. 아까 취준생들이 뽑은 인기 직업 2위에 전문직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사무직과 전문직 분야가 사이좋게 1, 2위를 차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무직과 같은 일자리가 로봇이나 인공지능 AI 발전 때문에 5년 안에 50만 개의 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박 대표님? 네.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현재 전문직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후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뭐 지금 기사분들도 기자 작성도 이제 뭐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법조계나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직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가지고 전문직의 업무 영역들이 좀 대체 내지는 보완되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업의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희 학생, 정연 학생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지금 한창 관심이 많은 이제 취업, 사랑 이런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연 학생은요? 저도 오늘 주제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언제 생길지 모르는 남자친구 사귀게 될 때 오늘 배우고 들은 내용들 참고해서 잘 사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면서 대표님께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면서 항상 많이 느꼈던 것은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안 갖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가까운 예로 신문 읽기나 독서, 이거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신문 읽기 독서를 즐겨 하시면 여러분들이 취업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 늘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랭킹쇼 잡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